오전에 산불 재난 현장에서 기념 촬영하고 수해 발생 시 술자리 한 것에 대해서 질의했고 후보자께서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반성했습니다. 맞죠? 의원님 술자리는 좀 고쳐주십시오. 그건 저녁 자리였습니다. 예. 예, 저녁 자리에서 술 한잔 하신 거죠. 예. 네. 전 정부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세월호 그 현장에서 컵라면 드셨다가 사려 깊지 못했다는 지적에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되고요.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죠. 물 난리에는 술판, 불 난리에는 기념 촬영, 물불 안 가리고 사려 깊지 못하는 행동을 하시는 분을 저희가 어떻게 총리로 모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저는 앞섭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 그 저 술자리는 저녁 자리로 바꿔주시면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강선우 의원님께서 아까 이제 강자 편에 서서 약자를 괴롭히는 것에 대한 반성의 글을 쭉 읽어주셨어요. 반성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반성했으면 달라져야지 되는 거죠. 반성인데 하나도 안 달라져요. 그러면은 그건 반성 하나만 하죠. 잘못된 반성이죠. 입으로만 한 반성입니다. 화면 한번 봐주세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 이 사건에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가해자 편을 드셨어요. 힘 있는 사람들 편을 들었습니다. 약자 편을 안 들고 피해자 편을 안 들고 강자 편에서 고소인이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조수진 의원께서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 입장문을 보면 그분이 너무도 괴로운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피해 호소인 명칭, 그리고 당헌 개정, 그리고 극심한 2차 가해를 묵인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괴롭다고 얘기하셨는데 그중에 후보자께서는 피해 호소인 명칭, 고소인이라고 하셨고 당헌 개정도 맨 처음에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화면 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당헌 개정 관련해서 이 공약을 김부겸 후보께서 7월 15일 날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올립니다. 그 첫 번째를 읽어보시면 되고 두 번째 보시면 필요하면 당헌을 개정하겠습니다. 정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서면 답변에서도 당헌 당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해도 당헌 개정에 나설 것이냐라고 저희가 서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왔거든요. 또다시 이런 상황이 와도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당헌 개정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여쭙게요. 진짜입니까? 의원님 아마 그 두 번째 의원님이 질문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한 것은 소위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매를 맞을 것은 오히려 맞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답을 드린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아까 피해자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피해 고소인이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 그렇다고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생길 때 당헌 개정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됐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 답변만 문제는 의원님 그게 말하자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 성 문제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걸 똑같이 아마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사과 많이 하십니다. 네. 지난 4일 날 그 장관 청문회 때 그 후보자들이 하도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를 얘기해서 송구 장관 죄송 청문회라 그랬는데 오늘은 사과 총리 반성 청문회가 되는 것 같아요. 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걸 왜 질문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라디오입니다. 지금에 와서 그걸 다시 뒤집는다는 거는요. 정치 자체를 근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아마 쓰레기 취급당할 겁니다. 쓰레기 취급당할 거라고요? 예. 조금- 그거를 뒤바꾼다는 거는요. 예. 정치 집단이 아니라 사기꾼 집단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2014년에 새정치민주연합
그 당시 이제 후보자가 속했던 당이죠. 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면 이렇게 이렇다. 뭐 이 쓰레기다,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의 태도와 그때의 태도가 너무나 달라서 제가 좀 아마 당황스럽습니다. 예, 의원님 뭐 지금 뭐 아프게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아마 당시로서는 우리가 야당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원칙과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에 관한 문제는 저는 지난번에 이른바 비례위성정당을 만들 때 저는 당이 소위 그런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거 있습니다. 답변은 좀 민주당 의원님들 많으시니까 그때 또 설명 기회 주시면 그때 좀 하시고요. 제가 좀 질의를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아까 대표 외고 관련해서 특목고 폐지법에 대해서 이제 발의하셨다는데 그게 외고 폐지법이 아니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세요. 이 대표 발의 의원이 김진표 의원입니다. 김진표 의원은 외국어고 폐지법안 발의 KBS 뉴스. 그 다음에 또 외고 폐지안 발의. 그 다음에 경인일보 외고를 폐지하고 혁신형 자율학교로 전환하는. 그 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는 외고는 폐지되어야 된다. 일반계로 가서 선발 경쟁이 아니라 교육 경쟁을 하도록 혁신적 자율학교로 바뀌어야 한다. 대표 발의 의원이 외고 폐지라 법안이라고 그러는데 공동 발의 의원이 폐지가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의원님, 그 법안 원안 보셨습니까? 법안 원안에 그렇다면 그 다음 장을 보여드릴게요. 예. 원안 보십시오. 예. 개정안 주요 내용, 전문위원 검토 내용.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혁신형 자율학교 입학 전형을 일반계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하라는 것임. 외고 없애고 저 일반계 고등학교 동일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혁신형 자율학교라는 거는 그때 저 이렇게 다양화되어 있는 이 고등학교 입시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외고 국제고 과학고 폐지를 주장한 김영진 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전장 다시 한번 18번 한번 보여주세요. 자, 김영진 안은 확실하게 외고 폐지가 예, 그렇죠.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김진표 의원님 안도 외고를 폐지해야만 자율학 혁신학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외국어고 폐지 법안이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그걸 내가 발의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가지고 그럼 저희들 법안 서명을 받을 때 이게 외국 폐지 법안이라고 그렇게 받았는지 그 다음 아닌지. 장 예. 다시 한번 넘겨봐 주세요. 위원장님 2008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위원장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내용을 뭐 김진표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게 다 이해되시죠? 그 당시 당 내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일반 고등학교 정상화하는 문제하고 저런 어떤 너무 다양화된 저런 특목고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알겠습니다. 정부에 있어야 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 청문회 준비하기 전에 말이에요. 네. 우리 후보자께서 행안부 장관도 하셨고 평상시에 아까 조수진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온화하고 부드럽고 합리적인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별 문제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이 그 후보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앞으로도 이제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후보자께서는 그때마다 말을 바꾸고 그때는 굉장히 소신 있는 척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이 다 아는 내용을 모른 척하고 아까 그 사진에 있는 분도 다 서로 아시는 분인데 모른 척하고 이 법안도 교과위 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이 내용을 모르실 수가 없는데 모른 척하시고 참 제가 오늘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접하면서 후보자에게 대해서 정말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후보자께서는 그 라인 펀드 관련해 갖고 후보자 자녀 일가에 맞춤형 특혜 펀드가 개설됐다. 이런 언론이 지난해 11월에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히려 손해 봤다. 뭐 전혀 난 잘 모르고 그거는 뭐 딸의 일이니 내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이거 한번 왜 이게 후보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혜였는지를 이게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환매 주문 가능일이요. 이 테디스 11호는 매일 환매가 가능해요. 근데 일반인들이 가입하는 건
예, 다음 추가 질의 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네. 저한테도 조금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직 질문도 제대로 안 하셨는데 다음에 앞에 것만. 네, 다음에 질문하시죠. 네. 위원장님, 저한테 조금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하십시오. 의원님, 제가 그날 임기 마지막 날 재난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저렇게 아까 이동기 씨라고 특정했으니까 이동기 위원장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기저기 많은 분이 왔을 겁니다. 위원장님, 거기서 지금 자, 거기서 사진을 가려놓고 이거 당신이 이런 철없는 짓을 했느냐 그러고 이거 누가 찍었냐 그러면 제가 그분하고만 했겠습니까? 현장에서 아마 일하러 오신 분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례 깊지 못한 일이라. 얼마나 그런 현장인데 거기 와서 사진 찍는 게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있는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사진 찍는다고 그랬습니까? 자, 후보자님, 진짜로 거절하셨어야죠. 의원님, 저 이양수 의원님 의원님, 그 당시 후보자님, 현장이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자, 그만하세요. 의원님, 그런 식으로 인격 모독하지 마십시오. 아니 지금 제가 도덕성을 묻는 겁니다. 정무적 감각을 묻는 거고 애민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긴 자. 하지만 후보하다고 하셔갖고 지금 화내시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 이야기를 그걸 알았을 텐데 왜 거짓말하느냐는 식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후보자, 거짓말입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만하시고 이게 자꾸 공방이 되면 정말 감정적으로 악화가 돼가지고 청문회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하십시오.